자, 순서의 거꾸로 교실 복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치 에너지와 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운동 에너지와 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었죠. 운동 에너지의 공식은 무엇이었나요? 2분의 1 mv제곱, 즉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높이에 있는 물체들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자, 이 에너지는 무엇에 관계에 있는지 알아볼게요. 실제로 사막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바위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풍화 작용에 의해서 위쪽에 거대한 바위가 위태롭게 얹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이 바위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바위가 떨어진다면 다른 물체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바위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말하는데, 위치 에너지는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을까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와 일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또 위치 에너지가 기준점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이나 높이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쇠구슬 굴리는 실험을 했었어요. 자, 레일을 내려오고 있는 쇠구슬이 정지한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일을 했죠. 자, 쇠구슬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때 이 쇠구슬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였어요. 쇠구슬의 질량을 2배로 하면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나무 도막이 2배만큼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쇠구슬의 질량이 2배가 되니까 이동거리가 2배가 되었습니다. 즉, 한 일이 2배가 되었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같은 질량의 쇠구슬을 높이를 달리해서 떨어뜨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2배 높이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리게 되면 나무 도막은 2배만큼 더 밀리게 돼요. 높이가 2배가 되니 이동거리가 2배가 되는 것이죠. 즉,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며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합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도 비례함을 알 수 있고, 정교한 실험을 통해서 질량 1kg짜리 물체를 1m 높이에서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그때 위치 에너지가 항상 9.8J이 나오는 것을 통해 위치 에너지는 9.8을 상수로 곱해야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 에너지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높이. 위치 에너지는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잠재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9.8 mh라는 기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치 에너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실험을 해볼까요? 자, 지금 추를 하나 매달고 높이를 달리해서 말 쪽을 박아볼게요. 만약 에너지가 있다면 떨어지면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럼 말뚝은 깊이 박힐 거예요. 추 한 개를 떨어뜨렸을 때 말뚝에 박힌 깊이는 0.1m네요. 자, 높이를 2배로 했더니 말뚝에 박힌 깊이는 0.2로 2배가 되었어요. 높이가 3배가 되니까 말뚝에 박힌 깊이는 3배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같은 높이에서 추를 2개로, 질량을 2배로 해주면 역시 박히는 깊이가 2배가 되죠. 추를 3개, 즉 질량을 3배로 해주면 박히는 깊이가 3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면은 어디로 정하는지 따라
같은 위치에 있는 물체라도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몽몽이가 1kg짜리 물체를 들고 있어요. 자, 2층을 기준 면으로 봤을 때 2층 바닥에서부터 이 물체의 높이는 1m예요. 그러면 2층 바닥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9008 곱하기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높이. 그래서 9.8J이네요. 근데 이게 측면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높이가 훨씬 높아지네요. 그래서 9.8 곱하기 1kg 곱하기 6m 58.8J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준면이 달라지면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기준면에 관계없이 그 높이, 물체의 높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서에 나와 있던 문제인데요. 자, 가는 산악 자전거를 직접 타고 산을 오르고 있고요. 나는 산악 자전거를 등에 메고 힘들게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질량은 같아요. 두 사람의 자전거의 질량도 같습니다. 같은 높이의 산을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가와 나의 일 중에서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두 일은 같죠?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때의 힘은 산을 오르고 있으므로 이 사람들의 무게겠죠? 자전거의 무게, 총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까 둘의 질량도 같고 자전거의 질량도 같다고 했으므로 무게도 같아요. 무게가 뭐였죠? 질량 곱하기 9.8이었죠? 그리고 산의 높이는 동일하다고 했어요. 자, 일은 여기서 무게 곱하기 높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값이 동일하므로 두 사람이 한 일은 같아요. 두 사람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겠죠. 자, 퀴즈 풀어볼까요? 자, 지금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로 나무를 미는 일을 할 거예요. 추의 질량을 2배로 한다면 밀려나는 거리는 몇 배가 될까요? 추의 질량이 2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도 2배가 되므로 밀려나는 거리는 2배가 되겠죠? 자, 수업 시간에 했던 또 퀴즈인데요. 자, 지금 8m 높이의 물체가 160J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5m로 떨어지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요? 자,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므로 비례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m일 때 160J라면 5m일 때는 그렇죠. 자, 여러분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 보세요. 1, 20이니까 100J의 위치 에너지를 갖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위치 에너지와 일에 대한 마무리를 해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기준면에서의 높이에 비례하죠. 물체의 위치가 변하지 않더라도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을 어디로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도 남과 비교할 때 힘들어지는 친구 있죠? 자, 기준면을 바꿔보세요. 자신의 과거랑 자신을 비교하면,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자, 위치 에너지 차이는 기준면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위치 에너지 차이는 높이의 변화에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위치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를 운동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랑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위치 에너지의 공식과 운동 에너지의 공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수고했습니다.